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에는 3%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미증시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즉 원전 산업을 계속 밀었던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그러면서 장중에는 고가가 거의 한 3%대 요 정도까지 잡혔고 저가는 22,250원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추세는 유지하고 있고 종가는 22,850원. 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의 원동력은 미국입니다. 자,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건 내용까지 감안한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 시장이 일단 첫 번째로 안정이 돼야 되는 부분. 근데 미국 시장이 일단 금요일 미국장입니다. 6% 빠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락 구간이 발생했고 이 하락하는 부분은 관세 때문이에요. 관세로 인한 최종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어제하고 오늘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미국은 경기 침체를 확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결과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월요일 날 한국 시장도 하락해서 출발을 하겠지만 미국 시장보다는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미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윤 파면 후 대왕고래 체코 원전의 운명은 밑에 쭉 내려서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뭐 앞으로 뭐 진보 정권이 정권을 만약에 잡게 됐을 경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수소와 원자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요런 쪽 이런 쪽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보세요.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전면 변경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내부적으로는 장기적 관점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안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그쵸?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에서는요.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됐잖아요.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막 관세 가지고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데 이거 저는 일단 정책적으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반드시 얻어가시는 게 있을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익 구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 아직 수익 구간이에요. 자, 내용 계속합니다. 일단 첫 번째, 원전 말고는 지금 대안이 없다. 그래 수소 이쪽까지 갈 수 있겠지. 왜? 효율이 좋으니까. 단 안정성과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근데 아직까지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값싼 에너지. 가장 효율적인 건 뭐예요? 원전. 그쵸?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 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되죠. 근데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5.8% 빠졌습니다. 금요일 날. 여기 관세 발표 이후에 5.97% 4월 3일 날 그리고 4월 4일 날 금요일이죠. 5.8% 이틀 동안 12%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다는 건 정말 한국의 주식시장이 하루에 하나씩 날아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그것보다 더 많이 날아갔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일단 첫 번째, 중국에서 보복 관세를 때렸습니다. 보세요. 중국에서 상호 관세 보복 나섰다. 미국 모든 수입품에 34% 관세 추가.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 때린 겁니다. 보복으로. 그것도 첫 번째로. 유럽에서도 아직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첫 번째로 때린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잖아요. 성격에 바로 얘기 안 나왔겠습니까? 근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 자, 잘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뭐 일기장처럼 쓰는 이게 거의 뭐 30분이나 1시간마다 계속 올라오거든요. 미증시 장중에. 보세요. 쭉 이렇게 밑에 보면 중국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당황했다. 그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다.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카드가 없어요. 그렇기도 한 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미국이 있고 캐나다 있고 멕시코 있고 유럽이 여기 있고 중국이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위에 러시아가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때리고 멕시코 때리고 유럽을 때리고 러시아랑 슬쩍 얘기하는 척 하면서 중국을 또 때려놨어요. 혼자서 이거 다 상대한다고요?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이 성격에 그쵸? 여기서 요 정도 얘기 나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나왔느냐?
방금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즉 베트남의 대통령입니다.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베트남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한다면 관세를 0%로 낮추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저는 우리나라를 대신해 미국이죠. 감사를 표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회동을 갖기를 기대한다. 무슨 얘기냐? 뭔가 그 다음 스텝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설마 이거에 대해서 모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까보니까 몰랐던 거죠.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보다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금융권의 위기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 잘 보세요. 이 내용입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최대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음영 처리된 부분이 경기 침체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이때가 코로나, 이때가 금융위기, 08년도죠. 그리고 이때가 IT 버블이 붕괴될 때예요. 어떻습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 즉 이자를 많이 내는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위험도입니다. 위험도. 실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뭐 10포인트, 많이 올라갔을 때 20포인트, 그리고 거의 한 7, 8포인트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2023년도 초반에 SVB뱅크 이쪽에서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파산을,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어쩔 수 없이 연준에서 나와서 도와줬죠. 왜 그러냐면 연준, 한국으로 따지면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자, 한국은행의 목적 그리고 연준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용 안정,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예요. 이게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연준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리스크, 즉 금융권의 위기가 생겼을 때는 연준이 막아야 돼요. 왜? 금융권의 위험은 연쇄적으로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의 부도를 여기만 막으면 되는데 연쇄적으로 나오면 이 걷잡을 수 없는 파급 효과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권이 이렇게, 그쵸,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상황까지 오니까 여기서 더 빠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보복 관세를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중국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당황했다. 당황하긴 뭘 당황해. 전혀 당황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번 질러놓고 때려봐 했는데 진짜 때렸네? 그리고 나서 중국이랑 얘기를 하고 중국을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인 토람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나누었대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증시는 빠졌는데 금요일날 하락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왔고요. 한국도 뭐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대선 전국으로 이제 들어갔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대선 테마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그랬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근데 그게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내용들, 그쵸? 체코 원전의 운명은 이렇게 됐는데 체코 원전에 대한 운명이, 즉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 민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됐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이렇게 내렸지만 이때가 비상계엄이 나왔을 때거든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하고 다시 올라오죠. 그렇죠? 지지율에 따라서 변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만약에 체코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때부터 주가 상승이 원래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도 아까 전에 잠깐 드렸지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전기 부족 사태가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수단이 뭡니까? 원전이에요.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정폭이 조금 깊어지고 있지만 이건 미국 시장 때문이고, 미국 시장의 조정도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가격대까지 내려갔다.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서 미국의 금융권, 즉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부양책이 나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까지 무시하고 그냥 간다? 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이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금부터는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다음 주에는 타점 잡을 때가 됐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미증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새벽에 써놨는데 미증시 폭락, 중국의 보복관세 때문이다. 트럼프는 더 이상 카드가 없다. 정책도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미국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고 10년물 금리는 개박살이 났다.
경기가 앞으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에 베팅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정확하게 경기 침체를 반영한 부분이 있는 게 왜 그러냐 보세요. 유가입니다. 유가가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자, 내용 보시면 유가예요. 7% 빠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71달러에서 62달러까지 그냥 수직으로 하락을 해버렸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은 확실하게 경기 침체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세 관련된 내용이 시장을 흔들 수는 있어도 이게 2월 말부터 시작된 그리고 4월 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계속 이어지는 구간은 이제 끝났다. 다음 주에는 바닥이 나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무료로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자, 이거 보면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제 실제 계좌를 오픈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했죠. 이때는 뭐가 강했어요? 하이닉스, 그쵸? 그리고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이때 어떻게 됐나요?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75%씩 이렇게 수익 보죠. 그렇죠? 뭐 다른 종목,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 즉 주도주를 공략했을 때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꾸준히 공략한 결과 쭉 내려보시면 30%대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1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화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57%씩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처럼 가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매매 전략 관련된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 신고가 그리고 시장 요 세 가지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이 시장이 좀 괜찮았죠. 그리고 2월달, 3월달 어려웠는데 4월달 되면 회복이 될 겁니다. 미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 나올 거다. 추세를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대로입니다.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3시간 전 미국장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약한 자만이 실패할 것이다. 내가 맞으니까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고집도 이제 머지않았다. 미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수익 구간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부분 50%씩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뭐 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뭐 에브리봇이나 이런 종목군들인데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한 것처럼 47%씩 이렇게 단기간에 공략하는 내용, 즉 주도주를 잡는 법.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최근에 대선 전국이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대선주 안에서 신고가 종목군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